요즘 매년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물론 엔비디아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반도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애플이나 삼성에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신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마치 매년 새로운 블록버스터 영화가 나오듯 다음엔 뭐가 나올까 그걸 기대하는 재미가 크기도 한데 사실 전세계 첨단 무기계에서도 비슷한 흥미롭고 멋진 새로운 무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무기계는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시장과는 달리 또는 4년에서 7년 사이 페이스리프트를 넘어 풀체인지까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자동차 업계와 비교해서도 그 신형 모델 출시 주기가 때론 수십 년씩 될 정도로 매우 길기 때문에 가끔씩 신형 무기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로 흥분되고 너무 궁금해 관심이 갑니다.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지난 20-30년 사이 새로 출시되었던 최첨단 무기들 가운데 가장 대단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그리고 지금 봐도 아니 이게 한 500년 후에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멋있을 바로 B-2 스텔스 폭격기일 텐데 이 B-2 스텔스의 경우 바로 작년에 그 후속 모델인 B-21 레이더가 나오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B-21 폭격기는 앞으로 최소 30년간 미국의 국방 전력을 상징하는 핵심 병기가 되어줄 엄청난 폭격기로 이건 이미 너무도 뛰어났던 B-2 폭격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첨단 기술력이 모두 집약된 전세계 최초의 6세대 스텔스 폭격기로 과거 B-2 폭격기는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장비를 통째로 꺼내서 바꿔야 했지만 이 새로운 B-21 폭격기의 경우 마치 요즘 스마트폰처럼 태생부터가 아예 디지털 세대로 설계되어 그냥 온라인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만 다운로드하면 마치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가 격투기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언제든 빠르게 최신식 기술이 즉시 적용될 수 있는 말하자면 날개 달린 슈퍼 컴퓨터입니다. 게다가 또 B-2는 대당 생산 단가가 무려 2조 원에 달해 미국마저도 그걸 딱 21대밖에 만들지 못했었는데 대신 이 B-21은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춰서 미국은 이걸 최소 100대에서 150대까지 생산해서 운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두어 대만 있어도 사실 손 놓고 당해야만 해서 너무도 무서운데 그걸 무려 100대 또는 150대나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30년도 이전 30년처럼 전 세계 하늘은 미 공군이 지배하게 될 확률이 매우 커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표면상 미국의 가장 큰 적국인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신형 스텔스 폭격기를 최근 각자 공개했는데 먼저 썸네일에서 본 그 하얀 백조 같은 폭격기가 바로 러시아가 최근 공개한 팍다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는 러시아가 미국의 B-21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B-21과 마찬가지로 날개 자체가 동체인 전익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이 팍다 폭격기는 B-21보다 덩치가 훨씬 더 커서 최대 35톤에 달하는 폭탄을 싣고 날아갈 수가 있고 재급유 없이도 대략 12,000km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어 사실상 미국 포함 전세계 주요 도시들을 모두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적의 최첨단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KH-95와 같은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어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한 폭격기입니다. 이 막강한 폭격기는 원래는 2023년에 시제기가 완성되고 2025년부터 비행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푸틴이 2022년에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 계획보다 너무도 오래 걸리고 있고 또 미국발 경제 제재로 개발 자금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개발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뒤로 늦어지며 그 실전 배치 시기는 아마 2027년 말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 말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B-21 폭격기의 공식 발표 이후 이 팍다 폭격기 관련 기사를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항공무기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생긴 건 미국의 B-2나 아니면 조금 전 살펴본 러시아 폭격기와 매우 유사한 전익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대신 그 크기가 대략 20배 가까이 큽니다. 그러니까 냔냐오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항공기는 폭격기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공중 항공모함으로 앞에서부터 뒤까지 전체 길이가 242m에다 또 날개 폭이 무려 684m에 달하는 크기
즉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어마무시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로,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도 12만 톤에 달합니다. 선체 내부에는 경납고가 있어서 전투기를 88대를 싣고 다닐 수가 있는 데다 레이저 병기 및 고에너지 입자포까지 탑재하고 있어 하늘을 나는 무적의 요새 같은 비행체가 바로 이 냔냐오라고 중국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일단 DJI 같은 회사들 보면 중국이 드론도 잘 만들고, 또 비록 자기들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지만 스텔스 전투기도 꽤 일찍부터 만들어 왔고,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도 상당히 앞서 나가면서 기술력이 뛰어난 건 분명히 맞는데,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크기에 그것도 12만 톤이나 되는 이런 공중 항공모함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우리 솔직히 말해서 매우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저 커다란 게 하늘에 떠다니면 미국이나 적국도 진짜 무슨 바보가 아닌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 몇 방 쏴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2차 대전 때 일본 항공모함들 당했던 것처럼 F-22나 F-35 같은 전투기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면, 그래서 그 미사일 중 몇 대만 적중해도 저 공룡 비행체는 그 안에 88대의 전투기들을 모두 끌어안고 그냥 추락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건 이런 거 좋아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일종의 판타지 국방 홍보 영화 같은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그냥 개발하고 있다고 치고 발표한 그런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저런 게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질 일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좀 막 스타워즈 생각도 나면서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는 꽤 심장 뛰고 멋진 소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B-21도 그렇고, 또 앞서 살펴본 너무도 멋진 팍다 폭격기도 그렇고, 그 중국산 공중 항공모함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6세대 전투기들도 그렇지만, 이제 항공 기술이 너무도 발전해서 정말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미래 전투기들, 아니 일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멋있게 생긴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최근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지금은 상상도 하기 힘든 엄청나게 멋진 모습을 한 공중 무기들이 전 세계 하늘을 누비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KF-21의 정말 야무진 성공으로 그 전 세계 군사 최강국들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올림픽에 성공적으로 입장한 우리나라 우주 항공 기술 역시 그때쯤에는 앞서 본 저 전투기와 폭격기들보다 더 무섭고 강력하며 또 디자인적으로도 더 멋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